자, 일단 첫 번째 줄은 제목 줄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보죠. 일단 I자 모양일 때는 끌어서 범위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 글자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커서가 화살표 모양으로 나올 때는 선택하시면 해당 줄이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글꼴은 HY 헤드라인 M. 그러면 여기 서식도구 상자에 함초롱 바탕이라 적혀 있는 이 글꼴을 클릭하시고 HY 요거 혹시 안 보이면 모든 글꼴로 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HI 헤드라인 M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그럼 요 옆에 글자 크기를 클릭해서 20 적고 엔터 치시면 20포인트로 글자가 커졌죠. 그 다음 글자 색은 초록색. 초록색으로 선택.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와요. 글씨 색깔이 초록색을 골라도 초록색처럼 보이지 않는 건 블록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데를 클릭해 보시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봉에다가 이렇게 끌었는데 블록을 놔버린 거예요. 네, 블록을 이렇게 놔버렸을 때 나는 여기 대봉 산악회 이어서 하려고 여기서부터 다시 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커서 모양 잘 보세요. I자 모양이다가 조금 제가 블록 안으로 가보면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죠. 이게 끌어버리면 블록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던 이유는 블록을 잡은 상태로 끌어갔기 때문에 그 블록 지정된 게 이동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 당황하시지 마시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컨트롤 Z 실행 취소하면 전 단계로 갈 테고요. 만약에 내가 다시 그냥 얘를 끌어서 옮기고자 한다. 그것도 가능해요. 자, I자 모양일 때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블록 안으로 가보면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끌고 가면 여기 I자 모양 커서 보이세요? 이 위치로 이렇게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을 내가 잘못 잡았다면 이어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딴 데를 눌렀다가 다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중간에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54페이지 2번인데 요 문단에 보시면 산악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본문이 나와요. 여기 산자를 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문단의 첫 글자인 요 산자의 뒤쪽 여기 해당 문단 안에를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서식에 보시면 서식에 여기 삼각형 눌러보시면은 세 번째 부분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서식을 눌렀을 때 요 끝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오른쪽에 문단 첫 글자 장식. 어느 것을 눌러도 상관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편해서 저는 서식을 눌러서 목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것도 똑같은 거니까 어떤 걸 누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모양에서는 두 줄로 이 두 줄을 선택해 주시면은 두 줄에 걸쳐서 문단 첫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글꼴은 여기서 궁서체를 고르라네요. 그러면 궁서체를 골라주시고 선 종류는 클릭하셔서 선 없음 바로 밑에 실선 있어요. 실선을 클릭. 그 다음 면색은 색 없음이 아니라 노랑으로 클릭. 하고 설정을 누르시면은 여기 제가 아까 커서 놨었던 해당 문단의 제일 첫 글자가 두 줄에 걸쳐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만약에 첫 글자를 없애고자 할 때 그때는 55페이지의 맨 마지막 조금 더 배우기에 적혀 있는데요. 여기 서식의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갔을 때 여기 첫 번째 있는 얘가 모양 없음이에요. 요걸 누르고 설정하면은 첫 글자 줬던 게 없어지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 첫 글자를 줬을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첫 글자 줄 거기 때문에 되돌리기 할게요. 자, 이제 56페이지 스텝 2 문단 번호 삽입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 문단 번호를 넣을 건데요. 일시에서부터 참고사항까지 드래그를 해볼게요. 일시부터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이렇게 블록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일시부터 드래그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문단 번호를 눌러보시면요. 여기 1, 2, 3 펼침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문단 번호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표시들이 보이죠? 여기 바로 1, 각, 그죠? 마우스가 가리고 있으니까 좀 옆으로 치울게요. 1점, 가점, 방가로 1, 방가로 각. 이런 게 뭐냐면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글머리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 수준인 1점, 2점, 3점의 형식으로 글머리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에 문단 번호가 어디가 있어요? 문단 번호는 서식으로 가볼까요? 서식에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여기 문단 번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모양을 고르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요 수준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 1번 서식을 고르게 된다면 1점, 2점, 3점의 문단 번호가 생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머리표를 넣기 위해서 참고사항 밑에 있는 세 줄을 블럭 지정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요거 문단 번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순서가 있는 목록을 나타낼 때 쓰지만 글머리표 같은 경우는요, 순서가 없는 여러 개의 항목을 나열할 때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글머리표를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모양, 지금 요 예제에선 체크 모양으로 했죠? 요 체크 모양을 선택하시면 요 앞에 이렇게 체크가 달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참고사항 밑에 있는 세 줄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참고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은 라인으로 두니까 정리가 안 돼 보이죠. 그래서 요거 참고사항에 대한 내용인 거를 알리기 위해서 얘를 좀 안쪽으로 넣어버릴 거예요. 그럴 때 그렇죠. 여백을 주는 거죠. 이게 지금 57페이지 8번에서는 왼쪽 여백 늘리기를 눌러라 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15번을 내가 이거를 클릭하고 있어야 돼요.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는 다르게 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문단 모양으로 가볼까요? 오래간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문단 모양은 문단에 대해서 내가 들여쓰거나 여백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문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참고사항의 이 세 줄을 조금 안으로 넣어서 만들기 위해서 문단 모양에 왼쪽 여백을 줄게요. 왼쪽 여백을 15를 아예 적어버리고 설정한다면 15만큼 얘가 쏙 들어가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문서가 보여지겠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들어가 보죠. 왜 저장하기를 안 누르냐면 저장하기를 누르면 원본이 덮어 씌워져 버려서 원래 원본을 잃어버리게 돼요. 즉 수정본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도 남기면서 수정본도 저장하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저장 경로는 우리 문서에 본인 이름 한글 폴더 있었죠? 여기 따닥 정기산행 안내문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할게요. 자, 이번에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7강의 국경일 파일을 한번 열어와 보세요. 파일에
불러오기. 일단 예제는 문서에 본인 이름 한글 폴더에 따닥, 쓱싹 한글 2014 따닥, 그리고 7강을 따닥, 국경일을 따닥. 이렇게 여시면 쉽게 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갈게요. 아이고, 커서를 놔야죠. 죄송해요. 일단 여기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요 문단에다가 커서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서식의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갑니다. 그럼 모양은 지금 두 줄에 걸쳐 있으므로 여기 두 번째 있는 두 줄을 선택해 주시고, 선 종류는 이중실선, 선색은 빨간색, 면색은 초록색 하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단의 첫 글자가 예쁘게 꾸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러온 파일을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할게요. 그냥 저장을 누르면 원본이 사라져버리고 수정본으로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장하실 경로를 설정할 건데, 문서에 있는, 저는 제 이름 뒤에 한글 들어있는 폴더를 따닥 고를 거고요. 여기 국경일이라고 저장한 이대로 저장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경로에 제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본인이 설정하신 경로에 한번 제대로 저장을 해보시고요. 저장이 잘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세요. 파일 이름을 국경이라고 해야 돼요. 국경일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아니, 여기 이름을 이상하게 써있는데. 이상하게 써져 있어요? 자, 파일에서 불러오기. 이번에는 7강의 레시피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문서에 한글, 쓱싹 한글 2014 7강에 있는 레시피를 불러오시면 이렇게 레시피 파일이 가져와집니다. 달걀 샌드위치는 제목이다 보니까 조금 크게 돼 있는 것 같고, 음식 재료나 양념 재료, 조리 순서 부분은 예쁘게 파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네요. 자, 여기서 문단 번호를 한번 줘볼 건데요. 여기 음식 재료서부터 조리 순서까지 블록 지정을 해보세요. 선생님 불러오기에서 여기 자,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서식에 보시면 여기 그림 글머리표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냥 글머리표보다 조금 더 예쁘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글머리표를 그림 글머리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각형 모양 이렇게 골라만 주시면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리 순서. 자, 조리 순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이런 목록은 보통은 이제 번호가 있는 목록, 즉 글머리 목록으로 집어넣게 돼요. 문단 번호로. 그래서 여기 달걀을 삶은 후 껍질을 깝니다서부터 이 문단들을 선택을 하신 후에 서식에 여기 보시면은 문단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단 번호에서 여기 첫 번째 있는 1점, 2점, 3점의 형식을 고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리 순서가 1, 2, 3, 4가 달려져서 나오게 되죠. 이 문단을 안으로 넣고 싶으니까 서식의 문단 모양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문단 모양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다가 10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10을 적고 설정하면 이렇게 이 조리 순서가 약간 안으로 들어가서 예쁘게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범위를 잡아놓은 문단이 있을 때요. 이 끝에 보시면 리본 모양의 모양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모래시계 같기도 하고 리본 같기도 하고 삼각형 두 개가 붙여져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는 보면은 네모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문단 그 여백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보면은 회색으로 돼 있죠. 여기는 용지 여백이에요. 우리 예전에 F7번 눌러서 용지 여백 맞추실 때 기억하시죠? 이때 왼쪽이 지금 이 예제에서는 25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cm의 여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cm의 여백을 떨어뜨려서 적으니까 이 밑에 있는 조리 순서는 조금 더 여백을 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문단 여백을 여기다 살짝 넣은 게 여기서 표시가 돼서 보여요. 즉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네모 보이시죠? 이 네모를 마우스로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이 네모를 마우스로 가져가셔서 움직이면 얘가 문단 여백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딱 10으로 맞추겠다, 15로 맞추겠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아까 문단 모양에 들어가셔서 여백을 주시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맞추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네모를 그냥 끌어서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또 혹시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요거 세모 보이세요? 얘는 오른쪽 여백. 그래서 내가 오른쪽 여백이 여기까지 가는 건 싫어. 난 좀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여백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시니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기까지는 좀 어렵게 생각드릴 수도 있어서 살짝 걱정은 되는데요. 여기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는 보시면은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떠요. 요 위쪽에 있는 삼각형은 문단의 시작 위치를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긴 문단이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긴 문단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여백을 오른쪽 여백 이만큼 없애볼게요. 여기서 요거 첫 번째 있는 요 부분은 안쪽에 시작 위치를 말해요. 글자 시작 위치. 그리고 요거는 나머지 문단의 시작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여쓰거나 내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움직여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어렵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두시고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기회 될 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요 네모 움직이는 거는 쉽죠? 요거는 이제 왼쪽 여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서 문단 여백을, 문단 모양을 맞출 때도 있지만 가끔은 그냥 이 줄에 맞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양념재료 약간에 맞게 이 조리 순서를 딱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몇이나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 단위를 다 적긴 힘들 테고 그럴 때 범위를 잡아서 이 네모를 끌어보면 여기 자가 생기죠. 이렇게 맞춰주면은 내가 딱 맞추고 싶은 데에 맞춰서 둘 수가 있어요. 그런 점으로 활용하실 땐 이 위에 있는 문단 모양도 좀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정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단에 대한 모양이기 때문에 커서가 있거나 아니면 블럭이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문단 모양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정을 하고 하시면 되세요. 자, 요 정도면은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역시 저장을 할 때 우리가 파일을 그냥 생으로 다 작성한 게 아니라 불러온 거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경로는 문서에 저는 지금 제 이름 뒤에 한글 적혀 있는 폴더에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저장할 폴더를 따닥 하고 여신 후에 적을 파일 이름은 레시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바꿔 적으실 분은 바꿔서 적으셔도 돼요.
자, 그러고 저장 누르시면은 저장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저장 안 되신 분 또는 아까 여기 문단 여백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질문 받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챕터 8의 등산 후기 만들기 할게요. 자, 등산 후기 만들기 챕터 8입니다. 문서에 그림을 삽입하면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문서에 그림을 넣는 방법과 그림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는 8강 폴더에 등산 후기를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서 불러오기. 그래서 8강 폴더에 문서에 본인 이름 한글 폴더, 쓱싹 한글, 8강. 등산 후기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등산 후기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죠. 지금 보면 그냥 내용만 적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다 이제 그림을 넣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예제 불러오셨는지 한 번씩 본 후에 시작할게요. 집어넣을 때는 뭔가를 집어넣는 거니까 입력으로 가주세요. 입력에 그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떤 그림을 넣을 건데 라고 그림 넣기 대화 상자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예제 파일에 있는 한라산 그림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요. 일단 라이브러리에 저는 문서 본인 이름 한글 폴더, 그러니까 예제 파일 폴더로 갈 거예요. 본인 이름 한글 폴더에 있는 쓱싹 한글 2014, 8강 폴더에 있는 예제 한라산 1.jpg 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문서에 포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일단 내가 만약에 이력서에다가 사진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진을 넣을 때도 증명사진을 이렇게 선택해서 집어넣게 되실 텐데 이때 문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내가 불러서 작업하고 있는 사진에서는 사진이 잘 보이지만 내가 만약 상대방한테 파일을 전송했을 때 그 상대방은 이 사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말아요. 즉 문서에 포함이라는 건 이 그림을 문서에 포함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건 그냥 링크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문서를 보냈을 때 이 그림에 대한 링크가 상대방은 없죠. 그래서 그림이 뜨지 않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요건 꼭 체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문서에 포함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크기 지정, 요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잘 되어 있다면 넣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넣어지는 게 아니라 마우스의 모양이 플러스 표시로 나타났을 텐데요. 그림을 넣고자 하는 위치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림이 들어갔을 때는 여기 이렇게 튤립 모양, 즉 그림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이유가 이 책이 2014 버전이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2016 버전이라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림이라고 적히냐 튤립이라고 모양이 보이냐 요 정도 차이랄까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요 밑에다가는 이제 한라산 사진들을 조금 더 집어넣고 싶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입력의 그림으로 갈게요. 그래서 한라산 2번 사진을 선택하시고 넣기. 그 다음에 화면이 보니까 플러스 표시 이렇게 뜨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면 돼요. 여기도 한라산 3번 그림 넣어볼게요. 자, 입력의 그림. 한라산 3번 그림을 클릭하시고 넣기. 자, 마우스가 또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떴죠? 그럼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끌어주시면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림이 나는 여기 말고 조금 옆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은요. 그림 안쪽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네 방향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 이 컴퓨터에서 이 네 방향 화살표는요 언제나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때 끌고 가면 이렇게 이동해서 놓을 수가 있어요. 사진이 커졌다 이럴 때는요 요 가장자리 보시면 여기 네모난 조그만 점들 보이죠? 얘가 크기 조절 상자고 여기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이번엔 두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이 윈도우 즉 컴퓨터에선 두 방향 화살표는 무조건 크기 조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크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도 또는 크게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방향은 이동, 두 방향은 크기 조절이니까 참고로 봐두시면은 헷갈리지 않고 크기 조절하거나 이동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체크해 볼게요. 가끔 우리가 명소에서 사진 찍다 보면요 엉뚱한 사람이 같이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요 사람이 내 친구 아닌데 이렇게 찍혔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필요가 없잖아요. 제거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림을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해당 그림이 클릭돼 있을 때 여기 그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 그림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자르기라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자르기. 네, 여기 그림이 튤립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르기를 누르면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근처가 바뀌어요. 그쵸? 이 꺽쇠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이렇게 큰 꺽쇠 모양으로 나눌 때 이때 누르시면서 끌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딴 데 이제 클릭하면 완성. 자, 필요 없는 사람 한번 잘라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이제 꾸밈 효과를 넣으려고 해요. 몇 분은 이미 벌써 넣으셨었는데, 자, 사진을 클릭하시면 그림이 이렇게 그림 메뉴가 나오죠. 자, 이 그림 탭에서 스타일 효과가 이 부분에 이제 스타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를 누르면 더욱더 다양한 스타일 효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선 회색 아래쪽 그림자라는 모양을 고를게요. 얘가 회색 아래쪽 그림자. 이렇게 누르면은 가장자리에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고 더 가장자리에는 회색으로 그림자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 이외의 바깥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 그림 도구 선택이 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꾸며주시는 건데 잘 안 되신 분 일단 질문 받고요. 잘 되셨다면 9번 메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이 현재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64페이지 9번에서는 그림의 크기를 조절을 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Shift 누르면서 이 두 번째 그림을 찍어 보시면 양쪽의 그림이 이렇게 손색이 된 것이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이대로 위에 보시면 여기 그림 탭에서 이 부분 혹시 보이세요? 여기? 얘가 뭐냐면 길이를 너비를 갖게 하는 거고요. 얘는 높이를 갖게 하는 거, 얘는 너비랑 높이 둘 다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비 높이를 둘 다 갖게 할 거니까 요거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두 번째 선택한 그림, 즉 마지막에 선택한 그림 사이즈에 맞게 너비가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넣는 거는 잘 넣는데요. 사이즈가 똑같지가 않다 보니까 이쁘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림들을 선택하시고 그림 사이즈를 갖게를 누르면 맨 마지막에 선택한 그림의 사이즈에 맞게 사진이 사이즈가 똑같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사이즈를 맞췄는데 어떤 건 위로 가 있고 어떤 건 밑으로 가 있고 이렇게 위치가 좀 똑바로 안 맞고 있으면 예쁘지 않죠? 그러면 이 두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그림 탭에 보시면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위쪽 맞춤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두 개 그림 선택했으니까
이 두 개 그림 중에 위쪽에 맞게 맞춰지는 게 위쪽 맞춤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줄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일단 그림에서 네온이라는 거를 골라볼게요. 자, 그림 효과에 네온. 그리고 강조색 1 CPT라는 걸 설정해 보면 이렇게 두 개 다, 두 사진 다 네온 효과가 설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 됐다면 역시 이 책에서처럼 그냥 저장하면 원본이 덮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정본을 따로 남기실 거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문서에 저는 제 이름 한글 폴더 여기다 등산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까지 한 번씩 또 해보세요. 강조색이 몇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요, 예제를 두 개를 선택하고 그림 효과의 네온 여기 올려놔 보시면 여기 강조색 1 CPT 있어요. 요걸로 고른 거예요. 자, 잘 되셨다면은 뒤에 보시면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8강의 성판화 탐방로 파일을 불러다가 효과를 한번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시면 벚꽃 피는 날이네요.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파일에 불러오기 문서에 한글 2014에 있는 8강의 성판화 탐방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는 그냥 내용만 적혀 있는 거라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여기다가 그림들만 집어넣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넣기 위해서 그러면 입력의 그림 아까 전에 우리가 8강 예제를 열었기 때문에 8강이 바로 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고를 수가 있는데요. 경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본인 USB면 USB 저는 문서에서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들어갈게요. 어쨌든 저희 한글 저장했던 폴더 있었죠. 저는 이수정 한글이라고 저장했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슥삭 한글 2014 8강으로 가시면 그림을 우리가 입력해서 그림으로 들어가서 본 거기 때문에 그림 파일들이 보여요. 근데 그림을 넣으실 때 실수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파일에서 불러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에 불러오기 해보면 그림 파일 안 떠요. 그것 때문에 당황하시는데 그림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입력의 그림에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선수 쳐봤습니다. 자, 입력의 그림에 지금 첫 번째 그림은 백록담이죠. 그럼 백록담을 선택하시고 문서에 포함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넣기. 그리고 플러스 표시 나오면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주시면 그림이 들어가지죠. 백록담 그림을 넣어 보았는데요. 이 백록담의 그림엔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돼 있죠. 그럴 때 그림에 보시면 그림 효과에 옅은 테두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몇 포인트 이렇게 뜨거든요. 예제에서는 10포인트를 주라고 했으니까 클릭.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꾸며졌죠. 자, 어렵지는 않으셨을 건데요. 여기서 한술만 좀 더 떠볼게요. 자, 여기서 글씨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글씨와 같이 어울려져 보이긴 하는데요. 요 사이가 너무 여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백이란 데가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원하는 여백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림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그럼 여백 캡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그림의 바깥쪽에 지금 여기는 그림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여백이 있어야 되네요. 그럼 오른쪽에 여백을 만약에 제가 5 정도를 준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여백이 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며칠 주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책의 예제에서는 여백까지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백을 주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해요. 그림을 따닥 눌렀을 때 이 여백 캡션이란 탭에서 내가 그림을 기준해서 여백을 주고자 하는데 여백을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밑에는 성판악 그림을 넣을 건데요. 입력의 그림에서 성판악을 선택하고 넣기. 그 다음 끌어서 그리시면 되죠. 이 성판악은 스타일 효과에 자세히 검은색 아래쪽 그림자를 줄 건데요. 그럼 여기 그림이 선택되어 있을 때 그림 메뉴에 스타일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얘가 검정색 아래쪽 그림자죠. 이렇게 눌러서 그림자를 설정한 거예요.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고 잘 안되신 분은 질문 주세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경로는 저는 문서에 제 이름 한글 폴더에 저장할 거예요. 성판악 탐방로로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경로에 저장을 하셨다면 이번엔 8강의 벚꽃 피는 날을 열어와 볼까요? 자, 파일에서 불러오기. 문서에 저는 본인 이름 한글 폴더 슥삭 한글 2014 여기 8강에 있는 벚꽃 피는 날 이렇게 부르면 벚꽃 피는 날을 부를 수가 있어요. 혹시 화면이 너무 크신 분은요. 밑에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축소 있으니까 이렇게 줄여보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휠을 아래로 굴려서 작게 줄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화면이 커서 눈에 다 안 들어오죠? 그래서 사진을 가져올 거니까 입력을 누르시고 그림. 예제는 벚꽃 1번, 2번, 3번을 가져올 건데요. 이럴 때는 벚꽃 1번을 찍어보세요. 그러고 2번, 3번도 가져올 건데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속된 거는 Shift예요. Shift 누르면서 벚꽃 3번을 찍으면 벚꽃 1, 2, 3이 3개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대로 넣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이 밑에 이런 식으로 생겨서 들어왔을 거예요. 저처럼 들어왔나요? 엄청 크게 들어왔다. 그쵸? 그림에서 벚꽃 1번, 3번까지 쫙 선택을 한 다음에 넣기를 해봤더니
얘가 마우스로 크게 지정이 되질 않다 보니까 엄청 크게 들어오네요. 그쵸? 그러면 얘를 하나, 쉬프트 누르면서 둘, 쉬프트 누르면서 셋, 세 개 다 선택하시고 가장자리서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근데 하나만 조절이 돼요. 자, 너비 높이를 갖게 해볼까요? 맨 마지막에 우리 선택한 게 아까 뭐였지? 하나, 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요 마지막에 가져온 거를 크기를 좀 조절할게요. 그리고 크기 높이를 갖게 해보면 다 똑같은 너비 높이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그림이 지금 다 크죠? 자, 첫 번째 거 제가 찍었죠? 그 다음 Shift 누르면서 두 번째 거 찍었죠? 그 다음 Shift 누르면서 세 번째 거 찍었죠? 제일 마지막에 찍은 게 기준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가장자리에서 끌어서 조절해 보면요. 얘만 일단은 조절이 될 거긴 한데, 그죠? 이 상태로 요거 너비 높이를 갖게를 누르면 다 똑같은 너비 높이로 맞춰져요. 성공하셨을까요? 자, 일단은 얘는 여기 위에다 놓고 얘는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대충 배치를 했어요. 근데 대충 한 거니까 삐뚤빼뚤 하겠죠? 그쵸? 그냥 대충 맞췄잖아요. 눈대중으로. 그래서 이 세 개를 선택을 하시고 맞춤을 뭐 오른쪽 기준에서 맞출 거 오른쪽 맞춤, 그리고 맞춤에서 이 가장자리 요 간격을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맞추면 세로도 간격이 동일하면서 똑바로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그림자를 줄 때 그림 효과의 그림자, 여기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림자까지 예쁘게 설정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